여러분 석사랑 장아찌입니다. 자, 시간 이제 충분조건, 필요조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충분조건, 필요조건. 명제에서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인데 보도록 합시다. 자, 충분조건, 필요조건이란 게 무엇인가? 자, 명제 피명큐이다가 참일 때, 자, 기호로 피명큐이다 화살표 두 개로 나타낸다 그랬죠.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한다. 자, 이때 요게 참일 때 요때 요 P라는 조건 있잖아요. P라는 조건을 Q가 되기 위한,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하고, 반대로 Q라는 조건은 P라는 조건이기 위하니 P이기 위한 또는 P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누구이기 위한은 똑같이 생겼잖아요. 뭐 P는 Q이기 위한, Q는 P이기 위한. 자, 이기 위한이란 말은 너무 좀 길어서 좀 생략하고 간단하게 P는 충분조건, Q는 필요조건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P명 Q이다 이 말이 참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좀 이제 표현하면 이런 거지. 자, P면 Q이다가 참일 때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때 P 쪽을 충분조건이라고 하고, 요 Q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 요 Q 쪽은 필요조건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자, P면 Q다가 참일 때 이쪽을 충분조건, 이쪽을 필요조건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데 조금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하세요. 자, Q라는 것은 자, P면 Q다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얘가 좀 화살이라고 생각하면 화살을 Q가 막고 있죠. 자, Q가 화살을 맞았네. Q를 화살을 막고 있어. 그러면 화살을 맞으면 P가 나겠지. 그래서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하세요. P자를 기본으로 해서 자, 화살이 맞는 쪽, 화살을 맞는 쪽이 피를 흘리니까 이쪽이 필요조건이다. 반대쪽은 충분조건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자, 이것은 그냥 충분조건, 필요조건이라는 것의 어떤 개념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충분조건이란 말이 있어. 필요조건, 충분조건인데 그 중에 또 필요, 충분조건은 또 뭐냐? 자, P명 Q이다. 자, 화살표 두 개는 참을 뜻한다겠죠. P명 Q이다가 참이고 그 말이야. 그리고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 그 말이죠. 자, 둘 다 P면 Q이다 말도 참이고 Q이면 P이다 양쪽 말이 다 참일 때 그때 기호로 P면 Q이다 하는데 양쪽으로 화살표를 나타내고 양쪽이 다 참이라서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낸다고 뜻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P는 Q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 Q도 P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라고 한다. 자, 이쪽 말도 참이니까 요 말이 참일 때는 이쪽이 충분조건, 얘가 필요조건. 반대로 Q이면 P이다가 참일 때는 이쪽이 충분조건, 제가 또 필요조건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녀석이 필요조건도 되면서 충분조건도 되니까 그걸 합쳐서 필요 충분조건 그럽니다. 양쪽 방향의 말이 다 참일 때는 필요 충분조건이다 그래요. 아무튼 둘 다 필요 충분조건, 뭐 줄여서 필충조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현상에 아무튼 정식 개념은 필요 충분조건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충분조건, 필요조건과 진리집합의 관계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기본적인 것은 공부했기 때문에 정리만 좀 해보면 되겠어요. 자, 두 조건 P, 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Q라고 하면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그럴 때 자, P가 Q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 P가 충분조건 그럴 때는 P가 Q 쪽의 부분집합일 때 부분집합이 성립할 때 P명 Q이다가 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P명 Q이다가 참일 때 P, Q 관계, 라지 P, 라지 Q 진리집합 관계는 P 쪽이 Q 쪽의 부분집합이다 그런다겠죠. 그래서 충분조건일 때는 부분집합이 이렇게 성립할 때가 P가 충분조건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 표현하고 요 표현은 뭐 이것이 충분조건이면 P가 Q에 속한다 그 말이고 또 반대로 진리집합 P가 Q에 속하면 P가 충분조건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화살표는 그런 뜻입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이쪽 방향의 말도 참이고 이쪽 방향의 말도 참이다 그 말이야. 그렇게 쓰는 거고요. 또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 말은 필요조건일 때는 그것의 진리집합이 이제 반대로 Q 쪽이 P 쪽의 부분집합일 때 자, 이럴 때 Q이면 P이다가 참 그 말이야. 자, Q이면 P이다가 참이니까 이제 화살을 P가 맡고 있는 거지. 그래서 P가 필요조건 그 말이야.
자, 그럴 때는 이런 관계가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 이쪽 방향 다 말이 참이라서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P는 Q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일 때는 자, P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 말은 Q도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 뜻이고요. 자, 그럴 때는 두 집합이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고 그 말이지. 이것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한다. 그 말이 다른 말로 두 집합이 진리 집합이 같은 집합이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두 집합이 진리 집합이 같은 집합일 때 그럴 때는 둘 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다. 자, 그런 뜻입니다. 이미 앞서서 이렇게 말이 참일 때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는데 그 말을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말로 연결 지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연습 문제. 이제 실제 연습 문제는 어떤 것이냐?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구해라. 자, P가 무슨 조건이냐 따져봐라, 알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X, Y는 실수라는 조건이고요. 자, 일단 PQ 이렇게 있는데, 자, 6의 배수, 2의 배수. 자, 저런 것은 진리 집합을 가지고 포함 관계를 가지고 알아보면 돼요. 자, 6의 배수는 자, 집합 Q는 생략하겠어요. 6의 배수의 집합은 이제 여기가 이제 P고요. 저기 Q가 있을 때 그 말이에요. Q. 자, 라지 Q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또는 이제 P, 스몰 Q가 있는 겁니다. 자, 요 말이 참이냐, 요 말이 참이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부분 집합 관계를 알아보면 되겠죠. 자, 6의 배수니까 6, 12, 18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2의 배수는 2, 4, 6, 8 이렇게 쭉 가는 거겠지. 자, 그러면 얘가 P고 얘가 Q라면, 요 녀석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잖아요. 요런 부분 집합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 집합이 성립한다. 또 반대쪽은 성립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말만 참인 거지. P면 Q이다. 이쪽 말이, 이쪽 말은 요 말만 참이고 요 말은 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자, 요 말만 참이죠. 그럴 때 P는 충분 조건. 그러니까 1번은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는 X, Y는 0인데 조건이 좀 다시 쓰면 X, Y는 0. 그다음에는 X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쉼표라고 되어 있죠. 쉼표라는 것은 동시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X는 0이고 이고라고 쓰고 Y는 0 그 말이에요. 쉼표는 이고랑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쪽이 Q, 얘가 P인데 그러면 요것의 말은 또 무엇이냐? 자, 요거이면 요거인가, 요거이면 요거인가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거 알아볼 때 누가 옳으냐, 누가 참이냐 그걸 따지는 건데 좀 알기 쉬운 거 먼저 알아보는. 자, X가 0이고 Y가 0이면 이렇게 읽어봐요. 자, X, Y가 이고라는 말은 둘 다 동시에 그 말이에요. 둘 다 동시에 0이면 X, Y는 0이냐? 그 말은 맞는 말이죠. X, Y가 둘 다 0이면 X, Y는 0이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X, Y가 0이면 둘 다 0이냐? 그 말이에요. X, Y가 0이면 둘 다 0이냐? 이고라는 것은 둘 다 동시에 0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곱했을 때 0이면 둘 다 0이냐? 그건 아닌 거지. 적어도 하나가 0인 거죠. 하나가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 말은 틀린 말인 거지. 그래서 요 말만 참인 거예요. 이쪽 방향이 참이니까 이쪽이 P 쪽인데 P 쪽 이쪽으로 갔으니까 P는 필요 조건이다 그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엔 자, A 차집합 B는 공집합, 집합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A. 자, 저렇게 써지면 이런 표현들은 집합에서 많이 공부를 했죠. 자, 저게 무슨 말이냐 벤다이그램을 이야기하면 자, 어쨌든 벤다이그램 좀 이따 보고 얘가 공집합이면 그 말이죠. 요 말이 참인가 요 말이 참인가 알아보는 겁니다. 양쪽 방향을. A 교집합 B는 A이다. 자, 이렇게 놓고 알기 쉬운 쪽을 먼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 말 자체는 좀 번역을 해야 되는 거니. A 차집합 B가 공집합 그러면 벤다이그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A가 있고 B가 있다. A 차집합 B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A 차집합 B죠. 그런데 여기가 공집합이다 그 말은 여기 원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공집합. 여기에 원소가 없다는 것은 요게 A라는 뜻이라겠죠. 여기 A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결국 뭐야? A가 B에 속해 있는 그림이죠. 이 표현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자, 이것도 좀 정리를 하면 자, A
A 교집합 B가 A다. 자, A 교집합 B는 이제 이것도 벤다그램 따로 좀 그린다면요. 자, 집합 문제는 벤다그램 그래서 알아보는 게 좋아요. 자, A 교집합 B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A 교집합 B는 여기인데 요 녀석이 A다 그 말이야. 얘가 A다. 자, 얘가 A라는 것은 원래는 A가 이쪽도 있는 건데 얘가 A래잖아요. 얘가 A라는 것은 여기에 원소가 없다 그 말이야. 여기 원소가 없는 거니까 이것이 A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A가 또 B에 속한다. 그 말 되는 거지? 이거 뭐야? 요 말도 A가 B에 속한다 그 말이고 얘 말도 A가 B에 속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 말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 말이야. 맞는 말이죠. 거꾸로 읽어도 마찬가지니까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도 참, 이 말도 참 되는 거야. 양쪽이 다 참이니까 알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그 말. 그치? P라는 녀석이 그 녀석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둘이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요.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어요.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연습 네 문제. 자, 똑같이 이제 막 써졌는데 가지수가 막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차근차근 수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좀 알아봐야 돼. 자, 우리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쪽은 논리적으로 옳은가 틀린가를 따지는 곳이라서 수학에 많은 좀 자질구레하니 좀 자잘한 소소한 그런 기초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도록 하시고 P하고 Q가 또 있어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자, 일단 이런 것은 방정식이니까 이제 풀어서 쓴다면 이것을 해는 4랑 1로 인수분해 되고 마이너스 풀었으니까 저 방정식 그러면 이제 그냥 방정식 씁시다. 자, x제곱 3x 빼기 4는 0. 이것의 해 자체는 4랑 마이너스 1이 해입니다. 해를 딱 생각해 두고요. 그 다음에 q는 자, x 빼기 4는 0인데 그 말은 뭐 x는 4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자, 이것도 이제 진리집합으로 보통 하는 거라서 일단은 그냥 식은 그대로 두고 4라고 씁시다. x값이. 자, 어쨌든 자, 요렇게 옳은가 그런가 또 읽어보는 거예요. 양쪽 방향으로. 근데 좀 쉬운 쪽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이쪽이 좀 간단하니까 x 빼기 4가 0이면 하고 읽는 거지. x 빼기 4가 0이면 그 말이 다른 말로 x가 4이면 그 말하고 같은 말이죠. 즉 x가 4이면 얘가 0이냐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의 해가 4니까 4도 있으니까 x가 4라면 여기다 4 넣으면 0 되는 거지.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이쪽 방향은. 이쪽 방향은 맞는 말이다 그 말. 알겠죠? 그다음 반대로 이쪽 방향은 어떠냐. 자, 요 녀석이 0이면 읽어보세요. 얘는 따로 별도로 써놓고 얘가 0이면 x는 4이냐 그 말하고 같아. 읽어보면 x가 4이냐. 알겠죠? 이런 것은 사실 이제 뭐 진리집합 간에 부분집합만 살펴봐도 된다겠죠? 이쪽 방향이 지금 부분집합 이렇게 성립하잖아요. 이쪽 방향이 성립한다는 거 알겠죠? 그냥 집합으로, 진리집합으로 보면. 자, 근데 그냥 말로 읽어보면 요 녀석이 성립하면 x값은 4냐 그 말이야. j가 성립하면 x값은 4냐. 근데 x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그 말이지. 여기선 틀린 말이라 그래요. 언뜻 보면 좀 맞아 보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은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리집합만 가지고 얘가 여기에 부분집합이구나 그러면 요쪽 방향이 참인 거지. 자, 그럴 때 이제 P라는 것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 그 다음에 5번. 자, 이것은 이제 절대값인데 이걸 풀 때 절대값을 풀면 좀 이것은 절대값 좀 풀어서 하는 게 좋아요. 자, 절대값 푸는 거 x 빼기 3 마이너스 3 이렇게 딱 써야 돼요. 이런 식이 딱 보이면 바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제 다 2씩 더하면 마이너스 1 x 5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녀석은 좀 정리해서 쓰면 이런 말인 거예요. 자, P라는 조건은 정리하면 이거랑 같은 말이고 Q는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요 녀석과 이 녀석 이야기인데 자, 요 녀석이면 요 녀석인가 그 말이지. 자, 저 녀석이 지금 요 녀석이면 요 녀석인가 요런 관계 부분집합 관계로 보는 거야. 자, 그냥 알기 쉽게 얘가 여기에 부분집합인가 보는 거야. 얘가 여기에 부분집합인가. 근데 요 녀석이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니죠. 알겠죠? 반대로 요런 녀석이면 여기에 속하느냐 그 말이야. 요런 녀석이면 여기에 속하느냐.
부분집합 되느냐? 어때요? 얘는 되죠. 이 말은 참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참이니까 이 녀석이 필요 조건이 되겠죠. 이렇게 따지라 그 말이죠. 6번에. 자, 이것은 이제 또 절대값이 써졌는데 절대값의 기본 원리 저렇게 써져 있으면 두 가지예요. 자, x 더하기 y가 x 빼기 y랑 같거나 x 더하기 y가 x 빼기 y의 마이너스 1배랑 같거나 이것이 기본식입니다. 자, 절대값이 같다 그럴 때는 이 녀석이 얘랑 같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이 녀석이 이것의 마이너스 1배랑 같거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내용을 적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것이 성립하거나 요것이 성립하거나 그 뜻이야. 요것이 성립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자, 알고 x는 넘어가면 사라지는 거고 정리하면 2y가 0이죠. y가 0 그 말이네. y가 0일 경우 그 말이에요. 말. 요것이 성립한다는 것은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y가 있어서 이번에 y가 사라지고 또 x가 똑같으니까 x가 0 그 말이야. 그래서 x가 0이거나 y가 0 그 말이야. 저 말은 x가 0 또는 y가 0 그 말이야. 첫 번째 경우가 성립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경우가 성립하든지 그 말이라서 x가 0 또는 이것은 이고가 아닙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x가 0이거나 그냥 y가 0이거나 그러면 성립한다는 거예요. x 대신 0 넣어봐요. 0 넣으면 x가 사라지니까 y의 절대값 마이너스 y의 절대값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y가 0이라면 x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x는 0 또는 y는 0 이 말이에요. 번역을 좀 하면. 그 다음에 오른쪽은 x는 0 또는 y는 0. 자, 똑같은 말이죠. 얘도 x는 0 또는 y는 0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은 무조건 그냥 이거이면 이거인 것이고 얘이면 얘인 것이니까 둘이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 그 다음에 7번. 자, 이 말 이렇게 자, a 빼기 b b 빼기 c는 0 a는 b는 c. 자, 이것도 이 말이 참일까 이 말이 참일까 또 알아보기고 일단 알기 쉬운 것부터 하는 겁니다. a, b, c가 모두 같다 그 말이죠. 이 말은 a, b, c가 모두 같으면 얘가 0이냐 맞는 말이죠. 그냥 알기 쉽게 모두 0, a, b, c가 모두 같으니까 이거 0 되고 0 됐으니까 0이잖아요. 맞는 말이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 얘가 0이면 a, b, c가 모두 같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얘가 0이면 a, b, c가 모두 같은 거냐? 그런 건 아닐 수 있는 거지. a가 b랑 같으면서 b가 c랑 안 같아도 여기가 0이면 0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 자체는 뭐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그 말인데 얘가 0이다 그 말은 a가 b랑 같거나 또는 그 말이야. 또는 b가 c랑 같거나 또는이란 말이 섞여 있는 거지.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든지 동시에 0이 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만 0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B 또는 B는 C 그 말인데 얘는 A, B, C가 모두 같다고 말이니까 A는 B이고 B는 C 그 말이에요. 조금 다른 말이죠. 조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말을 자연스럽게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요 녀석이 0이면 A, B, C가 모두 같냐 그 말. 그렇게 해석해보면 얘가 0이라고 해서 A, B, C가 모두 같다. 그것은 아니다 그 말. 예? 요 말만 참인 거죠. 그렇다면 필요 조건인 거죠. P가 무슨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다. 자, 이제 7개 정도만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또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또 있을 겁니다.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연습 문제. 두 번째. 자, 세 조건 P, Q, R이 다음과 같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 다음에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는 R이기 위해서는 충분 조건이고, 이럴 때 실수 A의 최소값과 실수 B의 최대값을 합은 이렇게 불었어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저 조건을 좀 써보고, 자, P하고 Q의 관계인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 말이 요 말이 참일 때 그 말이죠. 이렇게 요 말이 참이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하고 R의 관계는 P면 R이다. 요 말이 참이다 그런 거지. 자, 이런 관계. 이런 관계라는 것은 진리집합으로 보면 라지 PQ가 있을 때 이렇게 부분집합이 된다 그 소리고, 여기서는 P가 있고 라지 R이 있다는 진리집합입니다. 이런 관계다 그 소리지. 진리집합 간에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그 뜻이야. 저게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 만족할 때 그 말이에요. 자, 이럴 때 뭘 알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표현할 것을 좀 표현해봐야지. 먼저 x가 2보다 크다. 자, P를 놓고 이제 봅시다.
2보다 크다니까 2보다 크다라고 쓰고요. 얘가 지금 P입니다. P.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Q가 P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P 속에 Q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Q는 뭐냐면 A부터 O까지. 자, 5니까 여기 어디 있겠죠? 5가. 여기는 등호가 있으니까 칠해주고요. 근데 A부터 O까지인데 A가 뭔지는 모르지만 Q가 P에 속해야 돼. 부분집합 돼야 되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A가 이쪽에 어딘가 있어야지. A가 있어서 이렇게 대주면 그 말이야. 이렇게 Q가 대준다면 Q가 P의 부분집합 되는 거지. 이렇게 되라 그 말이야. 이렇게 되라. 그리고 A 쪽은 지금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 뻥 뚫어놓고요. 이렇게 되라 그 말을 이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라는 무슨 말이냐? A가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A가 2보다 오른쪽. 근데 A라는 것은 5보다는 왼쪽이겠죠. 기본적으로. 5보다 왼쪽에. 이런 게. 그리고 A가 5랑 같아도 상관은 없어요. 5랑 같아도.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이 있고. 이럴 때, 여기서 이제 항상 등호를 생각해야 되겠지. 자, A라는 건 5랑 같아도 뭐 상관없어요. 5보다 크고 5와 같거나 작다. 그러면, 자, 5보다 크고, 만약에 5라면, A가 5라면, 자, 이 식은 A 대신에 5를 넣으면 이런 말 돼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 이런 말 되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집합을 말할까요? 5보다 큰데 5와 같거나 작다. 이럴 순 없지. 그러면 A가 5가 되면 안 되겠네요. 5보다 작아야 되겠지. 자, 5보다 크다 그러면 5보다 크고 5와 같거나 작다. 그러면 공통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제 공집합이 돼버리는 겁니다. 공집합도 성립하는 거니까 상관없겠지. 이제 등호는 그냥 일단 빼도록 합시다. 등호 넣어도 뭐 별 상관없고요. 공집합이라서. 근데 2보다 크다란 이 말만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5 쪽은 좀 상관이 별도 없고. 어쨌든 이런 관계인데 A가 2보다 큰데 여기 등호를 넣어도 되나 꼭 검토해야 된다겠지. 등호를 넣어도 되나? 그러면 등호를 넣어도 되나 그 말은 이 녀석이 2한테 이렇게 가도 부분집합이 되나 그 말이에요. 근데 둘 다 뻥 뚫려 있으니까 둘 다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2한테 가도 부분집합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등호를 넣어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A의 기본 범위인 겁니다. 알죠? A 값은 기본적으로 5보다 같거나 작고 5보다 같거나 작고 5보다 뭐 작다 해도 되고 자, 5보다 크다 그러면 공집합이 되는 거고요. 5와 같다 그러면 공집합 되는 거고 5보다 작으면 이제 공집합은 아닌 어떤 집합이 되는 거예요. Q가. 어쨌든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니까 A 값은 2와 같거나 큰 거지. 근데 A의 최소값을 A의 최소값. 자, 그러니까 A 값이 2와 같거나 크니까 A 값은 최소값 2 그 말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 B. 자, 이제 이 녀석은 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를 좀 다시 그려서 다시 봅시다. 자, P는 2보다 크다고요. 자, 이번에 뭐라 했냐면 P가 R에 속해야 돼. R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R의 부분집합인데 R은 마이너스 1과 같거나 작다고 있죠. 마이너스 1과 같거나 작다 하니까 이렇게 또 R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B 더하기 1보다 크다야 또. 또는 이거 합집합이. B 더하기 1보다 크다인데 P가 R의 부분집합이죠. 이제 요 P가 R에 속해야 돼. 그러려면은 B 더하기 1이 이쪽에 있어서 여기가 B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요렇게 만약에 R이 될 수 있다면 그 말이죠. 요렇게 된다면 P가 R에 속하잖아요. 이렇게 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라는데 이때 B 더하기 1에 대해서 자, 요 녀석은 2보다 왼쪽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B 더하기 1은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는 뭐 커야 되겠지. 이쪽 부분은 그게 의미가 없어서 놔두고 이런 관계야. 그리고 등호 넣어도 되나를 또 보는 거라겠어요. 등호 넣어도 되나? 자, 이 녀석이 둘 다 뻥 뚫려 있는 녀석이라서 등호 넣는다 그 말은 얘가 이렇게 가도 되는가요? 그 말. 이렇게 가도 부분집합 되는가? 되죠. 둘 다 뻥 뚫렸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등호 넣어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서 B는 1과 같거나 작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B의 최대값 그랬잖아요. 자, B가 이거 같거나 작다 이쪽에 있으니까 최대값은 1인 거죠. B 값은 1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죠? 이제 최대값의 합. A의 최소값, B의 최대값의 합이니까 두 개 더해라 그 말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3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군요.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연습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조건 P카에 대해서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 다음에 뭐 무슨 조건, 당종 항상 참인 거. 자, 그 조건에 맞춰서 써봐야죠. 자,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 말은 P, R이 있을 때 이 말이 참이다 그런 거라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면 Q랑 not P의 관계. 자, 얘가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얘가 충분 조건, 그 말은 이 말이 참이다 그 소리. 이렇게.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의 대우 같은 것도 써보는 거라겠죠. 이것의 대우는 뭡니까? 이제? 대우는 P면 not P의 부정이니까 이것의 부정 not Q. 자, 이것이 참인 거다 그 소리지. 그래서 지금 이런 말도 참이고 이 말도 참이고 이 말도 참인 이런 말들이 참일 때 그 말이야. 이것이 참일 때 얘들이 참인 거냐, 누가 참이냐 알아보기. 자, P면 R이다 그런 관계가 있나를 보는 거예요. P면 R이다. 자, P면 R이다 그런 말은 없는 거지 지금. R이면 P인 거지 지금. 틀린 말이고. P면 Q이다. 자, P면 not Q이다. 요 말이 참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P면 not Q이다. P면 not Q이다. 이건 참이니까 3번이 지금 참인 거지 지금. 3번이. 그 다음에 Q이면 not R이다. 자, Q이면 not R이다. 자, Q이면 not R인데 R하고 P의 관계. 자, 여기서 지금 이런 관계가 있어서 Q이면 not R이냐 이렇게 나오면이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대우로 바꿔서 R이면 not Q이다 라거나 R이면 not Q이냐 이런 걸 알아보는 거죠. 자, 저것의 대우가 R이면 not Q니까 요것이 혹시 요걸 가지고 알 수 있냐 보는 거지. 자, 요건 뭡니까 이제 R이면 P이다. 자, R이면 P이다. 지금 요 녀석이. 근데 또 P면 not Q이다가 있으니까 P면 not Q이다 연결하면 not Q 뭐 이런 말 생기는 거지. 이 말도 참이고 이 말도 참이잖아요. 자, 이 말도 참, 이 말도 참이면 3단 문법 R이면 not Q이다. 이 말도 참인 거죠. R이면 not Q이다. 이거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4번도 지금 참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R이면 not Q이다로 바꿀 수 있으니까 대우로. 항상 대우도 바꾸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R이면 Q이다. 이 말은 틀린 거지. R이면 not Q이다 참이니까. 그리고 얘랑 얘가 참인 거다 그 말이야. 다음 중 참인 거 골라라 그러면 대우 같은 거 막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충분조건, 필요조건이에요. 자, 충분조건, 필요조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어떤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알아보면 좀 알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막 다양하게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방향의 말이 옳은지 저쪽 방향이 옳은지 자, 옳은 방향을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누가 충분인가, 또 필요조건인가, 충분조건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충분조건, 필요조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